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피벗 테이블 논리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오류가 발생을 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 논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잘한 지식 몇 가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벗 테이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전에 피벗 테이블 관련한 강의를 몇 개 제가 업데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전 시간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백데이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통 백데이터는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던 다량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게 백데이터죠. 여러분들 첫 번째 오해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록이 병합이 되어 있어요. 2번, 3번 이렇게 두 행이 병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병합이 되어 있는 구간에 피벗 테이블 기능을 걸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목록 구간에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더라도 논리는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병합되어 있더라도 왼쪽 위라는 논리 규칙이 있죠, 병합에서는. 그래서 지금 병합된 구간에서는 이 윗구간, 그러니까 왼쪽 위니까 이 윗구간에 정보가 있는 걸로 엑셀 프로그램이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첫 번째는 목록 값이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입니다. 엑셀은 가장 상단에 있는, 목록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지만 가장 상단에 있는 정보, 문자가 됐던 기호가 됐던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값을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정보가 한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정보의 위치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번 행의 정보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규칙은 모두 동일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열에는 값이 비어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Alt N V 눌러주시면 피벗 테이블 논리 상자가 실행이 됩니다. 또는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삽입 탭 가장 왼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논리 상자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이 구간은 범위를 지정한 구간이 팝업이 되고요. 두 번째 이 구간에서는 내가 새롭게 만들 피벗할 테이블, 피벗은 고정을 뜻합니다. 농구 경기를 할 때 한쪽 발을 고정을 하고 이렇게 드리블하는 형태를 피벗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쪽 발을 고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엑셀에서는 피벗이 고정을 의미하는데 무엇을 고정하냐 하면 바로 행과 열에 들어갈 목록 값을 고정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오류 값이 이렇게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 이름이 잘못되었다 라고 팝업이 됩니다. 그 이유는 F열 이 구간에 목록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필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대화 상자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워주시고 여기에는 업체명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신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에서 범위를 지정할 때는 셀 포인터를 항상 가장 상단에 위치해 두시고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자, 지금은 위치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가장 끝 구간을 보여주고 있죠. 범위가 잘 지정되어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때는 가장 상단의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 컨트롤 A 해주시면 범위의 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Alt N V 해주시게 되면 업체명이 지금 들어와 있죠. 새 워크시트에 피벗할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지금은 작동이 잘 되어집니다. 목록이 비어있는 경우는 반드시 목록을 채워주셔야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제가 매출 일자를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져와 왔고요. 그리고 아래로 좀 내려와서 브랜드를 열 정보 목록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행과 열에 마주치는 정보에 대한 출력할 값은 총 판매량 값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행 열에 대한 목록이 피벗 되었죠. 사용자가 피벗 했습니다. 이 목록 값은 언제든지 드래그 다운해서 바꿀 수 있죠. 지금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값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과 목록이 들어가는 구간, 크게는 두 구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들어가는 구간에 제가 숫자를 이렇게 임의로 입력을 하려고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서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입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변경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팝업이 됩니다. 그 다음 오류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합계해서 총 판매량을 지금 출력하고 있다는 수식이 여기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계라는 문자 값이 저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합계 콜론에서 이렇게 문자가 적혀 있는 구간이 다른 구간의 정보 구간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클릭을 하시고 나서 F2번 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논리 상자지만 목록 값은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필드 값은 정보를 입력할 수가 없지만 여기 목록에 해당하는 피벗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값을 바꾸다 보면 여기 목록으로 가져온 데이터 값과 달라지기 때문에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에 출력되는 합계라는 이 문자 값이 보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오류 메시지가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팝업되는 이유는 여기 출력되는 이 문자 값이 여기 들어있는 목록 값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목록 중에 총 판매량이라는 목록 값이 이미 문자 정보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총 판매량 이 구간을 똑같은 문자로 쓰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페이크를 써서 값을 똑같이 출력하게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맨 커서를 총 판매량 끝구간에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를 한타 띄웁니다. 엑셀에서는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로 누른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도 문자 어떤 텍스트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들어간 총 판매량, 여기는 그냥 총 판매량이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 값이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판매량이 지금 출력이 되고 있다라는 정보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목록값 바뀌어지는 여기서 일단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1월입니다. 엔터. 그러면 목록값 바뀌어지죠. 여기도 클릭을 하고요. 두연입니다. 엔터. 그러면 입니다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하나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록은 바꿀 수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열 레이블이라는 이 문자 값이 피벗 테이블을 운영을 하니까 바로 출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출력되는 값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르면 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들어있는 문자 정보를 지우기 위해서는 F2번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 다 지워요. 다 지웠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릅니다. 이러면은 여기 있는 값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피벗 테이블을 복사해서 또 다른 표로 만들지 않고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서 표를 완성시킬 수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류가 발생하는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표 같은 구간은 이렇게 병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바로 감이 오시죠? 지금 여기 비어있는 공간은 병합을 하고 싶은데 피벗 테이블 논리가 운영되고 있는 여기 수식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은 다른 서식은 입힐 수가 있어요. 노란색, 색깔 서식, 글자 색깔, 그리고 정렬이라든지 이런 서식들은 개별적으로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서 입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서식 입힐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이 병합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그럼 오류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논리 상자 안에서 필드 값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에 병합 서식은 걸 수가 없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외부 데이터를 받아오는 경우,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어떤 메일을 받은 내용을 이렇게 팝업을 시켜 놨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를 다운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다운받는 경우가 될 겁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메시지가 팝업이 됩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는데 다운이 되어졌습니다. 상단에 이 부분 보실게요. 제한된 보기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가져온 파일,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져온 파일에는 바이러스 감염이 될 수 있는 오류가 있으니까 조심히 사용하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편집 사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벗 논리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논리 상자가 보여집니다. 여기에 보면 행 레이블 비어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쭉 내려와 볼까요? 여기 있는 정보가 지금 행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 정보는 오른쪽 백 데이터를 보면 이 구간에 지금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 레이블에 데이터가 비어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데이터를 끌어왔을 경우 이런 식으로 논리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새로 고침하는 방법입니다. 피벗 테이블 논리 상자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상단에 피벗 테이블 분석 클릭해 주시고요. 새로 고침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컨트롤 Z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 데이터가 있었던 구간으로 넘어오시고 전체 범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값복사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 와서 어차피 새로 고침하는 건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는 백데이터에서 값복사를 해주시고 나서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값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와 몇 가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잘한 기능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전 강의에서도 다룬 내용인데 제가 여기에 필드 목록 값 한 열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피벗 테이블 논리상자를 클릭해 주시고요. 피벗 테이블 분석 와주신 다음에 필드 항목 및 집합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계산 필드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이름은 목록이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그냥 판매율이라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식 구간에 일단 0은 지워주시고요. 총 판매량을 더블 클릭했고요. 슬러시를 했습니다. 는이란 기호 다음에 있는 슬러시는 나누기를 뜻합니다. 총 판매액 더블 클릭해서 총 판매량을 총 판매액으로 나눈 판매율 구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일 아랫부분에 판매율이라는 정보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div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됩니다. div 오류가 발생한 구간, 이 구간 상단의 목록을 보면 판매율이라는 정보가 목록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총 판매량이라는 기존 출력되고 있는 수식을 아웃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판매율이라는 이 정보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율이라는 목록 값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열을 추가할 때는 필드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클릭해 주시고요. 판매율 정보는 일단 아웃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플러스 단추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단추는 그룹핑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월 정보 밑에 일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2월도 마찬가지고요. 3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룹핑 되어 있는 정보 구간이 만약에 많은 경우 1월부터 12월이라면 12번을 클릭을 해야 됐었겠죠. 제가 컨트롤 Z 해서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우스 우측 버튼을 통해서 기능을 쓸 수 있는 구간은 필드 값이 들어가 있는 구간과 목록 구간으로 크게는 나눠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지금은 그룹핑 되어 있는 이 목록 값 구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확장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플러스 단추를 한 번에 확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전체 필드 확장을 클릭을 하면은 한 번에 플러스 단추가 클릭이 되는 개념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도 가능하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고 확장 축소해서 전체 필드 축소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축소가 되는 걸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놓고 제가 이 부분 확장시켜 놓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총 판매량을 일단 드래그 아웃 시키고요. 총 판매액을 값으로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액을 값으로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기 때문에 숫자 볼륨이 굉장히 커 보이고 단위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홈 탭에 여기 심표 모양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심표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총 판매액을 다시 드래그 아웃 시키고 총 판매액을 드래그 다운 했습니다. 정보가 계속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데이터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컨트롤 Z 해보도록 할게요. 서식을 한 번에 입히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 논리 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인데요. 값이 들어가 있는 이 구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값 필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죠. 형식은 옷을 갈아입히는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죠.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숫자 구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클릭해 놓게 되면 한 번에 이 숫자 값이 들어있는 필드 값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한 번에 다 값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서식을 바꾸는 기능은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값 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을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선 한번 적용을 시켜 놓게 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열 넓이를 고정하는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총 판매액을 이렇게 갖고 왔을 때 J열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열 넓이를 클릭해 볼게요. 13.1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총 판매액을 아웃시키고요. 총 판매량을 값으로 갖고 와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열 맞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 열 맞춤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열 넓이로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값을 바꿨을 때 나는 서식이 계속 고정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팝업이 됐고 가장 첫 번째 목록이 레이아웃 및 서식입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 상자 중에서 중요한 기능은 바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만 일단 잘 기억을 해주셔도 피벗 테이블은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업데이트 시 열 자동 맞춤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업데이트 시 셀 서식이 유지되는 거, 심표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체크박스에 여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동 열 맞춤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죠. 일단 여기에 세트로 들어가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자동 열 맞춤을 이런 식으로 해제를 해 놓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총 판매량을 아웃시키고요. 총 판매액을 다시 값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열 넓이는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레이아웃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열 넓이를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기능도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피벗 테이블로 이제 표를 가공하고 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서 추가 가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보통은 이렇게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시트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셀 포인트 위치해 주시고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목록 상자가 오른쪽에 팝업이 되죠. 여기에 값을 넣으려고 하면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값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피벗 테이블 이 표 구간 어떤 구간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행 정도 스킵을 하고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목록 상자가 팝업이 되지 않죠. 그리고 여기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이렇게 한 번 더 위치 이동을 해 주시고 나서 컨트롤 C를 해 주시고요. 이 구간에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안에 있는 서식을 모두 가져올 수가 있어요. 보통은 값복사해서 많이 가져오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범위를 전체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C 하고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값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아까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 들어있던 모든 서식은 가져올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색깔부터 해서 모든 서식을 다시 입혀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피벗 테이블에 있는 정보 한 구간을 스킵을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여기 있는 서식을 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피벗 테이블 논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참고하면서 값을 출력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총 판매액을 일단 드래그 아웃 시키고요. 총 판매량을 드래그 다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드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축소시켜 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총 판매 합계에 대한 특정 브랜드의 전체 비중값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비중값이라고 목록을 임의로 추가를 했습니다. 피벗 테이블 논리 상자 밖에 이렇게 목록을 적었죠. 그리고 는 했습니다. 분자 나누기 전체 합계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총 합계에서 차지하는 특정 브랜드에 대한 비중값이 팝업이 되겠죠. 여기에서 비어있지만 우리는 상대 참조 논리에 의해서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할 거기 때문에 는 하고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 있는 값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get pivot data라는 함수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서만 운영이 되는 함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수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값을 구하고 싶은 구간은 첫 번째 브랜드의 값 나누기 이 부분의 행에 해당하는 전체 합계 값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슬러시 하고요. 총 합계를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면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을 % 눌러서 100분율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래로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의 작동법은 잘 모르겠지만 같은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보니까 여기 절대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 출력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커서 위치하고 F4번 키를 이렇게 눌러서 달러 표시를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엔터 키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게 절대 참조 구간이 상대 참조 구간으로 바뀌어지는 거 볼 수가 있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참조되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값이 참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같은 값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합계 나누기 첫 번째 브랜드에 대한 값을 나누고 있죠. 적어도 여기에 대한 값은 여기 출력이 돼야 되는데 값이 출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etPivotator라는 함수가 출력되지 않게 첫 번째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값도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전 강의에도 강의가 참조된 적이 있으니까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getPivotData 수식을 없애는 방법과 같이 보기 위해서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는 하고요. 피벗테이블 논리상자 윗구간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식은 첫 번째 브랜드 나누기 총 합계가 있는 빈 셀 구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볼게요. 지금 디비전 오류가 발생을 했죠. 나누는 분모 값이 0이기 때문에 디비전 오류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당기면 이런 식으로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getPivotData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퍼센트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0%, 15%, 여기는 값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값이 출력이 되었죠. 비어있기 때문에 0%, 그리고 여기는 값이 또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2%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로 운영되는 필드 값을 참조해서 값을 이렇게 구해보고 싶은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참조해서 값을 구하면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getPivotData 함수가 출력되지 않게 옵션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탭 메뉴에서 파일을 클릭을 하고요. 가장 아랫부분에 옵션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옵션 메뉴 중에서 수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에 수식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참조에 getPivotData 함수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체크박스 해제를 해 주시고 확인 누를게요. 유관축 범위 정해서 지워놓고요. 는 하고 이 부분 참조했습니다. 참조했더니 아까는 getPivotData 그리고 인수 구간이 참조된 정보가 팝업이 됐는데 지금은 아무런 정보가 팝업이 되지 않고 있죠. 슬러시하고 총 합계를 클릭을 했습니다. 엔터. 그리고 이 구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아까와 같이 번거로운 작업을 할 필요 없이 getPivotData가 출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왼쪽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면서 값을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월이라는 정보, 드요온이라는 브랜드의 1월이라는 정보, 판매량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이 플러스 단추를 눌렀을 때 값이 들어가 있는 이 친구들의 전체 합계가 여기 출력이 되고 있죠. 부분합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서 감춰 놓도록 하고요. 이게 출력되는 과정, 즉 부분합이 들어가 있는 정보 구간을 따로 떼어내서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즉 값이 들어가 있는 구간만 그 가정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필드 값을 클릭해 주도록 하고요.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에서 값이 들어가 있던 이 부분만 팝업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쭉 드래그 해볼게요.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1514 개수값은 9가 나오고 있죠. 자, 이거 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514 맞고요. 플러스 단추 눌러보도록 할게요. 정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총 9개 들어가 있고요. 1514 합계값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 논리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몇 가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잘한 기능 몇 가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